안녕하십니까? 우리 형님. 웃음이 절로 나오죠? 웃음이 절로 나오고 이 어깨가 딱 펴지는데 오늘 이곳은 2018 제주국제 관안주 현장 서해 유성룡함 함상입니다. 좌승함 역할을 했던 일출봉함. 길이는 한 127m, 최대 속력은 40km. 국산 전투 체계가 탑승이 돼 있다는 것이죠. 네. 배가 이제 상륙작전을 하려면 이 일출봉함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왜 일출봉함이라고 부르나? 네. 아 일출봉. 상륙을 한 다음에 산봉우리까지 진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사열단의 시승함이었던 독도함 이거 뭐 네. 우리 나라의 독도함. 무조건 하는 거예요 독도함은. 그럼 전현 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으로 불렸던 700여 명의 해병대 병력을 일본도 없는 배를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했네요. 우리 타고 있는 그렇죠. 유성룡함 좀 설명해 주시면요. 주인공이니까 뒤에 모신 거죠. 아. 앞쪽에 보이시죠? 판때기같이 생긴 판때기처럼 철판같이 네, 생겼는데요. 네. 스파이원기라는 이지스 레이더고요. 일본, 우리 미국이 이제 거의 같은 클래스의 MSG가 직접 이 서해 유성룡함에 허용되는 데만 네. 이 서해 유성룡함을 이제 둘러봐야 되는데 네. 누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네. 필요한 거죠? 필요해요. 예, 보시고 뭐 진짜 짱구처럼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서해 유성룡함 그러면 딱 소개 뭐 또 뭐 자랑 이런 거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함정은 분야별로 뭐 무장 전문가, 네, 뭐 그렇습니다. 기관 전문 다 예,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네. 예, 궁금한 게 많아서 와! 부장 전문가 저런 21기에 찾아 들어가게 하는 이게 골키퍼입니다. 호연우 골키퍼랑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우리 대양 아주 네. 단단히 튼튼히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가 이제 운전실? 오, 제일 전망이 좋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맡고 계신 일이 역할이 뭐세요? 저는 입의 가판사관이로서 네. 이제 예, 함수 뭐 추디팡을 할 때 저기 함수에 나가서 네. 함수를 지휘하는 그런 또 정박해 있을 때는 네. 병사들의 군기, 그다음에 군기. 병력 문화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되게 상당히 많은데. 네. 아니, 지휘성인데 왜 핸들어요, 핸들? 이 배는 그냥 말로 갑니까? 네, 왜 좌로 하면 여기 운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큰 배가 1조짜리 배가. 하나씩 설명을 아니 그렇죠.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씩. 예. 함장님은 좌우에 보이시는 검은색 의자 여기에 앉아서 함정의 안전이나 뭐 주요 훈련이 있을 때 지휘를 총괄을 하시고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함장님 두 분이세요? 아니요 한 분이신데 그럼 왜 함장님이 다른가요? 편한 자리 네, 함장님이 안전 운항 그리고 훈련을 지휘하기 편한 곳에서 앉으셔서 네. 상적으로 보면 저쪽을 더 많이 보셔야 되면 이쪽에 앉으실 것 같고 이쪽을 많이 보셔야 되면 네. 육안으로 또 컨트롤하시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이게 함장석은 예. 함정이라는 이 큰 구조물의 생사를 책임지는 예.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높은 분이 오셔도 자리를 비켜드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사령관님이 오셔도 쉽게 자리를 안 예. 내주세요. 예. 아, 조심. 뒤로 이동하시죠. 예, 예. 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마인들이 있죠?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너무 애기! 애기! 그거 예, 체험형 이게 막 의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진짜 귀엽네요. 커서 핸들도 막 범선처럼 에이, 이런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배 네. 구경 오시는 분들 중에. 네. 근데 핸들이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이게 어. 또. 네. 작은 핸들로도 우리 네. 조타사가 네. 조금만 움직여도 확실한 방위를 잡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정비리 조타가 가능하고 네. 또 우리가 대양에 나갔을 때는 굳이 적촉물도 없는데 조타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피로도가 극심하잖아요. 네. 장기 항해를 하면. 그래서 이 조타 시스템에는 오토파일럿이라고 저희가 신호를 다 찍어 놓으면 이제 GPS를 통해서 자동으로 운전을 해줍니다. 이거 경적은 어디 있습니까? 빵빵. 동적은 여기. 기적 버튼. 네. 멀리 기적이 우네. 기적 빠빵, 네. 빠빵. 기적 버튼. 아, 그거 안 될 거죠? 네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딱 뒤로 들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야, 완전 있어 보이십니다. 뒤로 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네요. 우리 저 전 MC를 위해서 백미를 하나 좀 달아요. 네, 여기 유리를 하나 달아놔야겠어요. 네. 야. 근데 얘는 무슨 이게 뭘까요? 가본가요? 얘는 일단 이렇게, 예, 누가 건드리지 말라고. 예. 네, 이거는 함정의 악셀레이터. 아. 네, D 드라이브와 R, DR을 맡고 있는. 아. 얘로 이제 속력을 제어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핸들 지금이 스탑 상태고 네. 밀면 앞으로, 빠르게 가고. 뒤로 하면 뒤로. 아. 그래서 운전을 뒤로 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뒤로 가니까 그렇게. 오늘 이제 귀한 시간 정말 그 소중한 말씀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크게 도움이 됐는데 이제 대위님 네.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떤 우리 그 군인이 되고 싶은지 뭐 포부라든가 아니면 뭐 희망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군인으로서 제가 들어온 목적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또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제가 입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일체의 안전사고 없이 또 안전한 항해 그리고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세월간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최박사님 사실 이 배가 이렇게 크고 좋은데 네. 중요한 게 병사 수병들 아니에요. 네, 간부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자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 도대체 이제 아드님 생각도 나시고. 흔들리는 네. 배에서 또 네. 잠은 잘 잘 수 있는지 네. 혹시 자다가 떨어지진 않는지 네 걱정이 많습니다. 마침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리는 곳이 있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죠 한번. 네, 네. 침실이네요. 네. 네. 생각보다 좁다. 네, 옷장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고생을 하시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네요. 저는 네. 군함을 좀 가봤잖아요. 네, 네. 이 정도면 함정치면 괜찮다. 그래, 호화 네. 그 침실인 거예요? 호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는 공간이 있어서 머리를 부딪힐까봐 걱정하진 않아도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네. 무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네. 키가 큰 친구들은 네. 예, 좀 상당히 다리를 다 못 필 수도 다 못 있겠네요. 필 수도 있을 그죠? 것 같아요. 네. 한번 직접 들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서 자기도 힘듭니다. 네. 어머. 근데 생각보다 대단히 아늑하고요. 잘만합니다. 네. 다음은 또 어딘지 궁금합니다. 글쎄, 네. 가장 우리 칠박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곳이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아, 여긴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식당이네요, 그죠? 아주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네.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진짜 아들이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우리 수병분들이 뭘 드시고 계실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안에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 엄청나게 큰 냉장고네요. 네. 시원하네요. 물고기하고 되게 오랫동안 바다에 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도대체 며칠 동안 몇 분이 드실 수 있는 양인지 궁금해요. 제 승조원 3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 식사가 가능한 양이고 네. 보통은 이제 출동 기한 고려해서 적정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산 도서가 네. 들어가 보죠. 책이 많이 있겠죠? 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경사분들도 정말 수영님들도 되게 많으시네요. 네, 와. 그
배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제가 어떨 때는 지금 보니까 핸드폰이 잘 안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밖에 이제 이렇게 박스 아울렛 박스 여기 랜선 연결해가지고 네. 그럼 여기서는 유선으로 지금 이제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 보통 출항 작전 나가서도 인터넷을 쓰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그런 거죠? 밖에 있을 때. 육상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눈빛 너에게 참 많이 더 배웠다 반쪽을 채웠다 과거로 두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저는 사실 유성영함은 처음이지만 이지스함을 네. 몇 번 타봤는데 최 박사님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정말 이제 이 그 군함이 수병분들께서 또 바다에 오랫동안 이렇게 정박해 있고 하면 얼마나 좀 불편하실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육지 생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래방도 있고 네. 도서관도 있고 네.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를 영위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네. 참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그냥 여기 좀 한 달 정도는 살려고 하니까 기사님 먼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 제가 그럼 바깥 분께 전화 드릴게요. 네. 못 오신다고. 네. 안녕. 저 노래방부터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네. 아니 둘러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보다 최 박사님께서 먼저 최 하실 것 박사님.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진짜 또 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아들이 해군은 아니었지만 또 우리 그 수병분들이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좀 짠한 마음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완전히 들어가면 도대체 길을 어떻게 찾고 이제 다니시는지 와 완전 놀라웠는데요. 더구나 이게 계단 같은 게 되게 좁고 가팔라서 살을 빼야 되겠구나. 여기를 다니라 그러면은 시급하게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 수병분들이라고 하죠. 네, 이분들이 다들 날씬하신 것 같아요. 간부분들 마찬가지. 우리 네. 것 같은데. 그리고 몇 번 오르내리만 해도 운동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네. 아. 몇 바퀴 돌면 또 네. 쓰러요. 다이어트를 네. 하려고 결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제 여기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안 갈래요. 네. 자 이제 다음에 서해 유성룡 함을 이렇게 취재를 해봤고 저쪽에 보이는 저 로널드 레이건함 네. 대단한 자쪽 한번 더 타보셨나요? 네. 직접 타보진 못했고요. 저하고 같은 크기 함정을 타봤어요. 저는 미국의 니미츠급이라고 불리는데 니미츠. 네, 미국의 이제 주력 미국 항공모함이 11척이 있는데 다 이제 그게 니미츠급으로 분류가 돼요. 물론 이제 그 중에 가장 최신형인 제럴드 포드급은 더 크기 때문에 달리 분류가 되지만 나머지는 니미츠급인데 니미츠급도 이제 세 등급이 있어요. 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래서 작은 거는 소중대. 그냥 뭐 8만 몇천 톤급에서 큰 거는 10만 톤급인데 우리 로널드 레이건은 만재 배수량이 이제 10만 톤급에 해당되는 대짜. 그런 급이고요. 그래서 제가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2번은 타봤습니다. 비자가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죠. 네. 근데 미국 영토래니까. 바다에 떠 있는 걸 타봤기 때문에 네. 비행기 타고 내렸어요. C2라는 수송기를 타고 그것도 좀 자꾸 얘기하면 또 우리 전 쌤이 그건 좀 부러워요. 뭐 저는 많이 부러워, 저는 많이. 중위로 제대했는데 헬리콥터도 못 타봤어요. 헬리콥터도 못 타봤어요. 장교 출신도 아닌 사람은 온갖 걸 다 타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타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합니다. 네. 박사도 못 타고 장교도 못 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구사 전문 기자니까 우리 네. 이해하죠. 뭐 억울한 구사 전문 기자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20년씩 하래 못해 나는. 나 직업 바꾸려면 안 바꿔요. 레이건함은 이제 아까 말씀 니미츠급 중에도 9번째 아주 최신형에 속하는 거고 길이가 굉장히 길죠 보기에도 네. 332m. 와. 만재 배수량이 이제 10만 3,600톤급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가파는 축구장 3개 크기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로가 2개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증기터빈 4개를 갖췄고 앞으로도 7, 8년은 계속 항해할 수 있는 무제한으로 항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건조비가 적지가 않아요. 얼마쯤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조단위가 우리가 다 타고 있는 게 1조니까 그렇죠. 7조. 몇 조로 보십니까 이번에? 10조 써볼까요? 10조. 10조까지 가겠어요. 10조까지야. 와 맞췄어. 근접했어. 네, 역시 10조요? 85억 달러.
이거 우리 이거는 9조 6,450. 저희도 네, KBS가 그 일요일 낮에 하는 거 나가셔야겠는데요. 진품. 이게- 저거 진품이잖아요, 진품. 아, 가품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품이죠. 맞아요. 예, 진품. 그러니까 이게 박사님, 그 달리 박사님이 아니고 예. 이 방송에서 자주 모시는 게 이유가 있는 예, 거예요. 잘 맞추시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때리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함재기를 태우는 게 주목적이기 지금도 때문에 그 저희- 자체가 큰 뭐 강력한 미사일 뭐 이런 걸 많이 갖추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짧은 거리에 이제 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뭐 기관포 뭐 이런 것들만 최소한의 정도만 이제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무장은 뭐니 뭐해도 저 가판위에 비행기들 쭉 들어서 있잖아요. 네. 네. 그걸 함재기라고 그러는데 한 80여 대 됩니다. 85대 6대까지 실을 수 있는데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는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 FA-18 슈퍼 호네트 전투기고 가운데에 이 프로펠러 단 그 접시처럼 달린 걸 단 비행기 보이시죠? 2대. 그게 이제 E2라는 조교. 아, 저기 그 네. 건물 옆에 있는 거요? 네, 그러니까 건물- 76이라는 숫자 왼쪽에 보이는. 네. 예. 저게 이제 E2라는 조기경보기 아. 2대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 전기라든지 뭐 이런 그 각종 함재기들이 지금 늘어서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항공모함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강점인 거죠. 저 배에는 배를 움직이기 위한 승조원이 있고 또 비행기가 있으니까 저 비행기를 움직이는 파일럿. 파일럿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한 5, 6층면 됩니다. 예, 5, 6층. 한 번 내리면 60억을 쓰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병력이 6개월 정도 먹고 자는 데 이상 없을 먹을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급품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온 거지만 이 안에는 방송국, 우체국, 병원, 극장,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종의 움직이는 소도시다, 아. 움직이는 비행장이다, 예. 뭐 공군기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병원이 있다는데 그럼 도대체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또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만 해도 이제 일단 기본 5명, 근데 다른 분야로 6명, 그러니까 총 11명이 있으신 거예요. 웬만한 이제 좀 중형 이상의 병원이 있는 거죠. 그러네. 병상도 53개나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체국에서 이렇게 많이 또 우편물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연애 그러다 편지도 보니까 받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네, 또 멀리 떨어진 이제 애인들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45만 킬로그램의 우편물을 매년 이제 처리하고 연간, 네, 연간. 네. 또 이제 이발소가 있는데 매주 1,500명이 이발하시고, 네. 또 이제 장병들은 또 머리가 빨리 기를 테니까 젊을 때는 또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또 금방 잘라요. 네, 그냥 그럼요. 미륵기가. 네, 네. 미륵도 그러나?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이 또 먹고 마실 식량이 6,000명이 70일간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이제 장병들이 또 이게 드시는 거, 달걀이 2,160개, 물은 1,500톤, 세탁량이 2,500kg, 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네. 채소가 360kg. 게다가 TV도 엄청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TV도 3,000대, 전화기 2,500대 이상. 네.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거 말씀 들어보니까 반 먹는 거 싫은 거 아니에요? 반은 저거 그 부식 찬거 아니에요, 저거? 그나마 이게 와. 원자력 추진이기 때문에 기름은 넣겠네요.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재래식 항모라면 그 기름을 또 싫어하는 것도 양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네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보급은 받지만 이제 그런 게 기름을 있고. 싣고 가면서 또 네.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원자력은 훨씬 더 효율적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공모함 타서 짐작은 했지만 진짜 타고 실감을 한 게 그 안이 아까 우리 이 배 유성룡함 돌아다닐 때도 복잡했잖아요. 네, 네. 화살표 복잡해 뭐 이렇게 올리기는 이쪽에 X쪽도 있고. 네. 하물며 항모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정말 네. 안내 없이는 못 다닐 거고 또 거기 길 잃으면 뭐 하루 종일 헤맬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거든요. 네. 맞죠. 저거 딱 보니까 진짜 저런 게 한 11개? 와, 진짜 미국이 괜히 뭐 해군약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진짜 이거 뭐 잠깐 위압감을 느끼네요. 그렇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제럴드 포드라고 11만 톤 넘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싼 항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휘하고는 다 니미츠급인데 뭐 중형, 소형이 아닌 이런 대형 항모를 11척이나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정도 10만 톤 되는 항모를 가진 나라가 아예 없어요. 미국 국방비도 1년에 6천억, 7천억 달러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43%를 해군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상당히 큰 비중인 거고, 대형 항모 한 척에 탑재되는
저 함재기들의 전투력은 웬만한 중소국가 공군력과 맞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만 따지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여기에 온갖 첨단 미사일이라든지 정밀유도 폭탄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때문에 공격력을 따지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의 세계 제일 초강대국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 있어서 역시 군사력, 그중에서도 해군력, 그중에서도 항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 실제 저 처음 봤는데 아니 이렇게 300 뭐 이렇게 뭐 미터 전체가 뭐 축구장 몇 개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뜬다는 거는 네. 저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뭐 활주로가 막 길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잡히는지 참 네. 궁금하긴 해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이 항공모함 설계자들도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이제 비행기를 잘 이제 이착륙시킬 수 있는지 네.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고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그 비행기는 또 자꾸 이 함재기가 제트화되다 보니까 더 긴 할주 그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항공모함을 그럼 무조건 길게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그쵸. 장치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개발한 장치가 뭐냐면 캐트펄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영어로는 이제 원래 새총, 투석기 이런 투석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아 옛날에 이렇게 네, 나가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근데 왜 성 공격할 때 그러면 쓸 때 이제 쓰는 투석기 것도 같은 경우에 돌을 이렇게 날려주잖아요. 그것처럼 비행기를 날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갑판에 캐터필트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캐터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된 장치냐면 화약을 이용하든지 뭐 증기를 이용하든지 압축 공기를 이용하든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동력을 이용해서 이 항공기를 발진시켜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레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치 이제 썰매처럼 여기에 이제 항공기를 얹어놓고 쫙 발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짧은 할주로도 충분히 얘가 이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캐터펄트 시스템 중에서 증기 캐터펄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선박 내 군함 내에 일단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럼 보일러에서 아주 이제 고압의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증기의 힘으로 비행기를 출발시키는 건데요. 갑판 밑에 이제 아주 가느다란 실린더를 또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가느다란 관에서 이제 그 고압의 수증기가 흘러가게 되니까 엄청난 압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증기를 흘러보내가지고 피스톤에 접속한 이렇게 사철봉으로 확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증기의 힘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네. 그 실제로 예, 우리 달리기 할 때 땅 쏘면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땅 쏘면은 비행기가 얼마 있으면 이륙합니까? 얼마 전에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요. 이 캐터필트로 네. 자동차를 날린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요? 예, 날렸는데 실제 날아갔어. 네. 근데 이 이론상으로 그 성능을 따지면 이게 그 원래 니미츠급이 갖고 있는 캐터펄트는 그 무게가 간단치 않아요. 거의 초기함 한층 무게인데 1,500톤에 달합니다. 아. 근데 이게 그 C-13-1이라는 그러한 증기 캐터펄트인데 니미츠급에는 4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힘이냐면 2초 만에 시속 256km로 가속을 해서 2초 만에 250km요? 예, 256km. 와, 슈퍼카가 제로백이 무슨 뭐 3초, 네. 4초 그러는데 200km가 네. 250km가 2초예요? 저 네. 무거운 전투기가? 뭐 엄청나다 보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이륙할 수 있는 거리가 100m가 안 돼요. 아. 한 70여, 80m 사이가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이 거리 내에서 30초쯤 되는 비행기를 날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을 가져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자동차의 경우 2톤 정도 되는 자동차를 2.4km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좀 와, 저 대단해. 그러니까 저기 비행기가 뜨겠죠. 그 네. 문제 생기면 네. 얼마짜리 비행기인데. 근데 뭐 다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캐터펄트라는 게 네, 네. 없는 건 네, 어떻게 또 해요? 이제 경항공모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이즈 작으니까 캐터펄트 없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단거리 이착륙 방식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쇼트, 버티칼, 테이크 오프 앤 랜딩. 네, 그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제 이륙을 확 시킬 때는 이른바 스키 점프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끝에.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휘어져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확 하면 그 다음에는 그 힘으로 날아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우리 스키 경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활주하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이제 이륙을 확 시켜놓고. 그러니까 중국의 라우닝함, 영국의 옛날 인밀 서부급 경항모라든지 네, 근데 이제 영국의 이제 신형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 다 갑판 앞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휘어져서. 네. 그게 현갑판에 비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적은 출력으로도 많은 무장을 실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스키 점프 방식으로 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랜딩을 할 때도 짧으니까 그러면 랜딩하다가 이렇게 바닷물에 푹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계속 갈라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제 이른바 어레스트 와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밧줄 형태로 이렇게 금속으로 아주 굵게 한 30 내지 40mm 두께로 지름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뒤에는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어레스트 와이어를 콱 찍어가지고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가지 못하니까 빨리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관성을 네. 거기서 이제 끊어주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쇼트, 숏. 버티컬로 테이크 오프와 랜딩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미국 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러시아도 왔죠. 네. 네, 많은 국가가 참여했거든요. 러시아가 왔는데 러시아는 순양함, 이름이 좀 어렵네요. 순양함 바리아그함, 네. 구축함 에드미럴 판델레예프, 그리고 지버나 보리스 부토마함까지 세 척이 참가했는데요. 바리아그함이 로널드 레이건함 염두에서 만든 항모? 서로 이게 맞순가? 이게 뭔 의미가 될까요? 그건 네, 역사적으로인가요? 이게 이제 냉전 시절에 네. 소련 항구를 봉쇄한 이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네. 그러려고 이제 1978년부터 만든 전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아군 초계기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장거리 대함 미사일로 적 함대를 경멸하는 전술을 기본으로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무장을 이제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P-500 바잘트 함대함 미사일 16기, S-300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64기, AK-130 한포 한문, 그리고 KA-25 헬기 한 대 등이 이제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소련에 속해 있던 바라그함에 이제 이 되게 긴 사연이 일단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러일 전쟁 당시 이제 류순항에 이다 발음이 다 어려워요. 여순. 네, 여순항에 여순항. 이제 정박해 있던 그 러시아 해군 함대가 일본 해군의 급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함 3척이 이제 침몰이 되고 이제 2척은 또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이제 그 탈출하다가 또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 앞바다에서 14척의 적함에 포위를 당하게 됐는데 끝내 항복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아예 그냥 자침을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냥 침몰을 스스로 시켰네.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또 함선 상태가 양호하다고 일본이 판단을 해가지고 굳이 가라앉은 애를 또 꺼냈어요. 자침했으니까 이렇게 네. 깨끗할 거 아니에요, 나름. 네. 그래서 뭐 폭파되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를 인양을 해가지고 한 명을 오노로 바꿨어요. 바라그에서 오노로 이제 바꿔가지고 훈련함으로 또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1차 대전이 이제 한창일 당시에 1916년에 다시 이제 러시아에 인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 돈 주고 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또 이제 러시안 해군 소속이 됐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유럽 발트해에서 해전에 참가를 했는데 독일군한테 이제 또 피격을 당한 거예요. 네. 사일 너무 길어. 일본에 이러면 독일에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리를 위해서 이제는 영국 리버풀 조선소에 맡겼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제 스토리가 러시아 혁명이 발발해가지고 수리비를 못 냈네 또. 그 러시아 못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영국 해군에 이제 몰수가 된 거죠. 네. 수리가 안 됐으니까. 네, 여러 네. 나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정말 중이에요. 파란만장한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배가 너무 오래되니까 1923년에 독일의 고철로 이제 또 판매가 돼. 독일까지 갔어요. 독일한테 맞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독일한테 다시 고쳐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용광로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보통 이런 거 영광스러운 우리가 아까 왜 서해 유성영화 네. 최영암 이런데 이거 발야구 하면 약간 좀 이렇게 기구만장하고 그렇죠. 근데 기구만장한 거죠. 파란만장, 네, 기구만장. 파란만장. 파란만장. 근데 그걸 그함 이름을 쓴 것도 신기한데 근데 이번에 온 건 뭐예요 그럼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리아그가 원래 항모가 있어요. 네. 항모가 근데 이번에 온 건 항모가 아니고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순양함입니다. 각종 미사일을 탑재한 순양함이고요. 근데 이 바리아그 항모도 그 바리아그 순양함 정도는 아니지만 또 기구한 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아그라는 이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이거는 좀 남이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네. 자랑스러운 이름을 대야지 이게 이게 끝날 거 아닙니까? 그 슬픈 역사가. 예.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1989년부터 구소련이 이제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아그였어요. 근데 1990년대 초반에 89년 말부터 소련이 붕괴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소련군이 전반적으로 해군도 그렇고 배도 건조하는 게 하던 게 중단되고
움직이던 것도 멈춰서고 군이 발야그가 발야그가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 나라에도 군이 만신창이 되는데 네. 그 여파로 발야그도 70% 정도 건조가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그 전부터 어떻게든 항모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네. 이런 그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야그가 딱 좋은 먹이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매물로 좋은 발야그가 매물로 중단되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 중국이 나 이거 항모로 쓸게 하면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하겠다고 속여서 이 발야그를 구입을 해서 한동안은 대련항에다가 정말 항모를 안 쓸 것처럼 그냥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놔요. 방치를 해놨다가 막판에 몇 년 동안에 개수 공사를 해서 탄생시킨 게 일본 항공모함이 라뇽함입니다. 일본 항공. 네, 중국의 일본 항공모함이 라뇽. 이제는 실전 배치가 돼서 남중국해까지 가서 작전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이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함정이다 보니까 이번에 온 발야그는 항모는 아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또 이 가슴 감동을 느끼면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러시아의 해군력 예.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구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네. 사실은 경제난 때문에 러시아군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락한 걸로 돼 있었는데 또 푸틴이 잡은 다음에 러시아가 좀 살아났잖아요. 네. 이게 군사력도 마찬가지 살아나고 있어요. 해군력도 옛날보다 전성시대보다 줄었지만 그래도 역시 미 해군에 이어서 세계 2급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2011년부터 20년까지 러시아의 중기 국방계획상 해군력 증강의 4.4조 루블, 그러니까 한화로 1,563조 원을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500조니까 1년에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50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20년까지 수상함력 51척, 잠수함 16척을 새로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알아봤고 러시아 봤으니 중국 쪽도 네. 중국에 당연히 항공모함 이런 거 관심 갖겠죠. 네, 그죠? 네. 그 관심을 가진 것은 1950년대부터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진짜 최근에 정말 이렇게 전 세계 강대국으로 이제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1950년대에는 국력이 이 구축함도 운영할 정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이제 급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니까 그런 경제력을 갖추고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이 영국하고 접촉해서 항공모함을 건조하려는 시도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가 그런 차에 2001년에 러시아의 바라그함이 고철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고철인데 요거를 딱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보수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개량을 해가지고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라오닝호가 탄생을 했습니다. 항모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아직까지 천하무적이에요. 넘사벽이군요. 네, 넘사벽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라뇽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그러지만 몇 년 안 됐잖아요. 미국은 항공모 운용에 몇십 년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항공모함이란 게 이게 비행기만 좋은 거 배만 크게 만든다고 제대로 능력 발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그 함재기를 운용하는 게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중국은 아직 그게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 성능이 아직까지는 미국 함재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중국의 함재기는 지금 젠15라고 있어요. 그게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모방해서 만든 건데 이게 그 폭탄 탑재량도 많지가 않고 항속거리도 길지가 짧습니다. 짧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제한된다. 그리고 그 라우닝함에 탑재되는 함재기 숫자도 전투기 경우는 한 24대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은 다 합하면 80여 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중국을 너무 깔아뭉개서는 안 되는 게 중국은 끊임없이 노력하네요. 우리가 처음에 중국 휴대폰 짝퉁 나왔을 때 비웃었잖아요. 지금은 원판보다 더 좋은 휴대폰 만들지 않습니까?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도 짝퉁을 만들어 서방 거를 보면 짝퉁을 만들어내 처음에는 서방 거 떨어졌는데 지금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수준에 약간 못 미치거나 버금가는 걸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항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뇽함을 교훈을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한중함이라고 001A형이라는 그 독자함, 첫
독자 항모를 진수를 시켰어요. 작년 4월에 이제 진수가 됐는데 이게 위영상 보면 라니응하고 비슷해. 근데 그 레이더라든지 몇 가지 점에서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라니응에서는 이제 발전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길이 같은 경우는 라운징함에 비해서 한 10m 정도가 길어졌고 그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숫자도 라닝함에서 보다 좀 더 많은 걸로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진수는 됐지만 본격적으로 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실전 배치라고 그러는데 실전 배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봐서는 아마도 2020년 와가는 돼야 이 라우닝함, 아니 001A형 산둥함이 본격적으로 중국 해군의 실전 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앞서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남중국해 그래서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변 국가 간에 이제 갈등이 참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군력 더하기 이제는 동남아 국가도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딱 베트남이 그것도 딱 언급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그 베트남의 지금 해군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베트남 해군력은 그래도 병력 숫자는 적지 않아요. 5만 명입니다. 5만. 네, 그리고 해병대 병력은 2만 5천 명. 우리 해병대가 2만 9천 명인데 해병대 숫자 자체는 비슷한 거. 5개 지역 사령부로 돼 있고 가장 중요시 되는 지역은 역시 통킹만. 통킹만 베트남전의 출발점이 됐던 시발점이 됐던 네. 그 통킹만 사건이 있었던 통킹만을 관할하는 거. 그다음에 중국의 하이난 성과 인접한 하이퐁 지역. 그다음에 중국과 마찰을 잇고 있는 남사군도 이런 데를 담당하는 4지역 사령부 등이 대표적이고 이 베트남은 역시 이 남중국해 이 남사군도 쪽을 놓고 중국군과 이 해상 분쟁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베트남의 경우도 해군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함정, 수상 함정 외에 잠수함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 해안선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한 3,250km 정도를 갖고 있는데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초영항급 정도 되는 이런 큰 배는 아직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저희가 이곳이 제주 민군 복합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인 그 크루즈선도 오는 그런 그 항구라 들었는데 그러는 것처럼 옆에 딱 우리가 보면은 저희 레스토랑 배가 있어요. 레스토랑 카페. 네. 근데 지금 관함식에 저기 있다 생뚱맞긴 한데 저거 이런 또 관함식에 저게 초청됐나 봐요 저게. 저 뭡니까 저거는? 이번에 제일 관심 끄는 배 인천가 많아요 저 스테이크 집 바닷가재 많이 살고 그거 아니에요 저거? 네, 제주 국제 관함식에 지금 잠깐 범선이 바로 비마 수치 범선이에요. 범선? 네, 범선이에요, 범선. 네. 그런데 이게 전장 111m에 무려 2,000톤을 자랑하는 엄청난 이제 세계 최대의 범선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밤부터 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밤에 저기 불이 쫙 들어와 있었는데 너무나 멋졌습니다. 인생 최고의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더라고요. 바닷가재. 네. 어제 저 인증사 찍으셨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네. 인도네시아도 이제 그 섬 많고 하니까 해군력은 세긴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그 남아시아의 강국입니다. 인구도 많고 실제로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도 주목 굉장히 강국이고 우리 또 방산 수출하는 데 있어서 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최대의 방산 수출국이죠. T50, 잠수함 이런 거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해병대를 비롯한 상당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해군은 1945년에 창설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눈길을 끄는 게 그 도크형 상륙함이라고 그래서 앞부분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그런 상륙함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수출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수출한 건데 배수량이 11,394톤에 달하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이제 도크형 상륙함 5척이 있고 4,000톤급 LST가 8척. 그다음에 헬기 갑판에 있는 상륙함도 6척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상 전투함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도입한 그 아주 외형을 보면 우리가 흔히 스마트하게 생겼는데 그러한 이제 수상 전투함도 갖고 있고 잠수함의 경우도 프랑스의 스코피온 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고 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잠수함의 경우는 우리가 3척을 수출했죠. 물론 한 척은 우리가 만들어서 완제품을 수출했고 2척은 이제 현지에서 뭐 조립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이 해군 함정이 이번에 우리 국제 관함식에도 참가를 했는데 우리 오랜 이 방산 협력 파트너이자 군사 안보 협력의 파트너인데 또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앞서서 저희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저기 있는 인기 짱입니다. 이 현재 네, 이 행사 중에 네, 그 네, 인도네시아 네, 네. 비마 수치 범선. 와, 세계 최대 밤에 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진짜 딱 눈에 띄잖아요. 네. 예. 근데 솔직히 쟤 빼고 전부 회색이거든요. 네. 그럼요. 다 철로 만들어서 그런가? 나 철도 칠하기 나름인데 그 왜 다 이 해군 이 군함들 색깔은 다 저기 미국 것도 그렇고 다 회색일까요? 우리 전투복도 보면 위장색을 감안해서 만들잖아요. 네. 카모플라지라고 그래서 군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신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를 들어 주변 바다 색깔과 너무 차이가 나는 튀는 뭐 그런 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최 박사님께서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잘 안 튀나? 이거 어떻게 네, 이거? 그 되게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레이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레이 이 회색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빛의 색 중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내는 것들 중에서 네. 기본 삼원색을 이제 RGB, 아, 레드, 그린, 네. 블루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색깔이 없는 거죠. 대표적인 무채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이제 원초 세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가장 사람의 시각에서 덜 띄는 색깔인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바다에 떠 있으니까 수평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평선의 색상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제 이른바 위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해무가 좀 떠 있어. 그러면 뭐 진짜로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군함을 그렇게 색깔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군함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빨간색 도료로 이제 칠해 놓았는데요. 이걸 이른바 방호 도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물에 이제 떠 있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뭐 조개라든지 해초라든지 얘네들이 또 좋아가지고 여기 와서 다 붙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배가 무거워지고 또 침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붙지 못하도록 사실은 독성이 있는 도료를 바르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사나동, 이른바 아사나굴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건데 요 이제 독성이 또 문제가 되다 보니 이제 환경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독성이 없는 방호 도료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장시간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018 제주국제 관함식 현장에서 이렇게 본 게임 펼쳐드리고 있는데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네. 둘러도 봤고 뭐 다양한 얘기, 장장 미국 2편에 얘기.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고 네. 예, 뭐 많은 얘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정리를 좀, 우리 박사님. 예. 네, 저는 뭐 제가 항상 이제 세상은 온통 과학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또 이런 밀리터리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이언스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출연하게 되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되게 영광스럽고 고마운 자리인 것 같아요. 더구나 또 군함을 타보다니 내 인생에 네, 가장 최고의 최신의 영광. 함정을 네. 너무 이제 행복하고 네, 또 더구나 네. 이렇게 탁월한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유 기자님과 또 이렇게 훌륭 있고 재미있게 또 진행해주시는 우리 MC님과 MC,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다시 태어나시면 꼭 해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추럴본 네이비 하셔야 네. 좀 모자 좀 큰 거 하나 맞춰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배들은 몇 번 타봤는데 오늘 좀 감회가 다른 게 이 관함식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수권자가 어떤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해군 어떤 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사유라는 이런 게 이제 원래 관함식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우리 뒤로 끊임없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배를 보면서 많이들 즐거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역시 여기가 민군이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또 교감을 갖는 이러한 장이 바로 국제 관함식이구나.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전 또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가 아주 의미가 있고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원수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시 박사님이 계셔서 이런 땡볕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지만 네. 그다지 덜 힘들다는 별 느낌 별로 안 들면서 덜 지루하게 이렇게 녹화를 하지 않았나. 좀 더 하고 싶으시죠? 내리기 싫으시죠? 네, 안 가고 싶어요. 저녁까지 드시고 예. 그러면서 소위 끝나면- 짬밥 들고 드셔야 되는데 우리 끝나- 여기 살라고요. 수명디랑 같이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인
월터 올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부를 지배하고 마침내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제주국제관람 현장에서 21세기 신해양 시대 신해양역의 판도를 알아봤는데요. 자, 저희는 이렇게 관람 심리학의 요구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우리 밀리터리 얘기로 돌아오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아, 시 박사님이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좋아요. 아, 이거 멀리서 오셨는데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지고 이거 뭐 한달 나오지 않는데 죄송할 줄 알아요. 이거 그냥 소위 예쁜 좀 뽑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신기하죠 저거. 아우, 정말요. 네.